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아까 요즘에 그래도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또 비 온 다음에 산에 가보니까 되게 화창한 날씨가 또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늘 봤을 때가 진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파란 하늘에 그리고 구름이랑 이렇게 떠 있는 걸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스크림이랑 햄버거 먹고 싶어서 나갔다 왔어요. 근데 베스킨라빈스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근데 햄버거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근처에는 롯데리아밖에 없어서 롯데리아 갔는데 그래도 청양고추 들어간 그 통새우 버거가 있었는데 전 새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새우버거나 치킨버거 먹는데 그래서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좀 덜 느끼하고 맛있었어요. 제 입맛에는 너무 많이 맵지는 않고 그냥 약간 매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매콤한 게 들어가면 그 튀긴 것들은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 매콤함이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고 또 막 여러 길 가기만 하면은 다 막 무례하게 많이 굴거든요. 버거 기다리는데도 막 엄청 무례하게 해서 집에 가서 잘하고 혼내셨어요. 저는 뭐 무례하거나 부당한 거는 절대로 안 참거든요. 그냥 뭐 가장 기본은 모든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요. 진짜 그렇게만 대하면 사람들이 진짜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무례함까지 다 참는 건 제 자신을 지키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권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거리를 다니거나 어떤 공공장소에 갔을 때 제 자신의 이런 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저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적 침해, 사적 자체의 권리도 있을 거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부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선 넘으신 거예요. 무례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건 나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누가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한 부분들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 절대로 참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다투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피해주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무례하게 굴거나 겉과 속이 다르게 다가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게 절대로 참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그냥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하지 못하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를 지키는 당연한 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참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진짜 이상했어요. 너무 그래서 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무례한 거잖아요. 나만 좋다고 내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하고 상대방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 생각만 하고 그런 거는 너무 못된 거 아닌가? 너무 이기적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태도들은 아닌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굴 거면 나도 그런 무례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례함을 당할 그런 마음을 갖고 무례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무례하게 돼 있으면 너 역시 무례함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걸 나한테 허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참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는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 말이나 행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뭐 사람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맨날 가운데 도로를 막고 막 담배를 피우거나 막 이러면, 담배도 물론 흡연자들도 흡연할 그 자유로운 권리가 있지만 비흡연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비흡연자의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이 담배를 피지만 이 공기 중에 아무 장소에서나 담배를 막 피워대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그 담배 냄새가 맡기가 괴롭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담배 향기들이 뭐 이렇게 안 피우는 사람 몸이나 옷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베어 들기도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담배를 피움으로써 어떤 기본적인 자기들의 욕구가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성인이면 내가 담배를 피거나 안 피거나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비흡연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나만 좋다고 불편하게 해도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끼리는 피고, 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을 생각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담배를 피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담배 향기가 맡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고 내가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도 뭐 다른 사람도 비용을 지불하고 나도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간 건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너무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와서 1대1로 대면하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사람을 앞에다 면전에다 두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참 무식하고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울은 매일 볼 텐데 왜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자기 객관화가 왜 이렇게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라 어떤 정도의 인격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내가 늘 배우고 성장함으로 하려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그런 어른으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아랫사람을 좀 포용하고, 이래야 어른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유치원생만 한 마음으로 뭐 부럽거나 그러면 질투해서 막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막 잔소리 폭격기처럼 그렇게 말하고, 뭐 부러우니까 막 못하게 말하고 그런 반대로 말하고,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인격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도 못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침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예요. 비호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호감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솔직하면 괜찮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솔직하게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고맙지만 제 마음과 제 감정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 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하거나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남이 거듭될수록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신뢰가 쌓이면 그런 게 자연스러워지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 그리고 인성이나 태도나 또 어떤 지적인 면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저는 좀 덕이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덕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꼭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예쁘고 그런 사람이 물론 좋긴 하죠. 보기에도 예쁘고 그러면. 근데 그냥 예쁘고 키도 크고 멋지다, 잘생겼다, 그냥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인성이 아름답다거나 또 그런 지적인 면에, 저는 좀 지적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뭔가 제 생각의 틀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 생각의 틀에서 갇혀서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자극이 되고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극제 같은 요소들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쌓은 그런 지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책들을 많이 읽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좋은 책을 권해주거나 그런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알아서 좋은 음악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좋은 태도나 방향들, 또 배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뇌가 섹시한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두 번째예요. 뇌가 섹시한 것도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인성이에요. 인성이 가장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마음도 많이 순수하고 약간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 늘 부족하니까 늘 모든 부분에서 다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만났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부분을 다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진짜 고마운데 진짜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더 작아서 타고난 게 너무 기질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장 크게 탁 깨지고 나니까 더 넓은 세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고맙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떤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온 세상 사람을 다 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는 너무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너무 부당한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을 저당 잡아서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진짜 잠만 자게 하고 뭐 밥 먹고 잠만 자게 하면서 그 돈들을 다 혼자만 진짜 못되게 먹고 이런 거는 진짜 부당한 것 같아요. 뭐 헌법에도 저촉이 되고 뭐 주식으로 장난치고 이런 것도 상법에도 저촉이 되고 근로기준법 뭐 고용노동법 이런 데 다 저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촉이 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나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기업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힘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할 때는 제가 더 많이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어떤 시장의 흐름과 이 자유시장의 흐름과 또 이런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공동 운명체적인 이런 수장들로서 배가 침몰하게 만드는 거는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리더가 마음을 잘못 먹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수많은 국민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죽게 돼도 그 사후 처리를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시키려고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한다든지 오히려 또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또 다치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언론이 합작하고 검찰이 합작하고 이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특히 재물이 됐던 건 저는 연예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생활적인 부분들,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못되게 공략을 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많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국가 공무원인 거잖아요. 근데 국가 공무원이고 같은 국민인데 같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 힘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 받고 그런 뭐 성접대나 이런 것도 받고 뒤에서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이렇게 진짜 그런 법을 배우고 이렇게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한다던가 그런 자기들의 그런 소그룹으로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뭐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자기랑 관련 있는 친인척들한테 그런 사업들을 몰아주거나 그래서 가족끼리 다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직자는 정말로 투명해야 된다. 국민의 세금을 피땀 어린 세금을 100원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다 기업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바른 기업 윤리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착취 대상으로 삼아서 맨날 잠만 자게 하고 밥 먹고 잠만 자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대우도 안 하고 감금하고 자는 일만 시키고 그래서 돈 벌고 뭐 급여도 잘 안 줘서 착취하고 이러면 무슨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주기 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삶들이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은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예쁜 아기를 낳고 아기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낳고 가정을 꾸리고 가고 있는데 이런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이들도 사랑스럽게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뒷받침을 잘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치인들이 자꾸 잠 얘기만 하고 다 국민들이 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혼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 그리고 요즘은 진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잠만 자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21번씩 자야 되고 이러면 완전 진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온 몸과 마음의 기를 완전 쪽쪽 다 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8시간이 근무 규정이죠, 지금. 그래서 8시간 근무 규정을 넘지 말아라. 뭐 촬영하고 이런 부분도 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잠도 노동력이잖아요. 내가 가진 노동력을 다 소진하고 이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노동력의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아주 어린 애기 때부터 뭐 새벽까지 잠자게 만들고 뭐 3, 4시간씩 자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된 성장도 못할 거고, 그리고 진짜 엄마 아빠한테 엄청 사랑을 받고 아이가 태어났고 네가 온 세상의 축복을 다 받고 자란 너무 소중한 존재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진짜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13살 더 아기부터 진짜 기어다니기만 하면 다 자게 만드는 건지, 그렇게 아기 때부터 아역 시절부터 그렇게 잠만 자게 만들고 이러는 게 너무 야만인스러웠어요. 다 타잔이 키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애기들한테도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잠을 자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해소해 나갈 때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잠으로 자야 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건 너무 잠자는 기계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주고받은 그런 인간관계의 연결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관계를 접하지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자야 되고, 계속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봤는데 계속 차가운 세상인 거죠.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나를 이용하려고 잠으로 이용하고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이런 고된 노동 강도가 심하니까 우울증 걸리고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겠으면. 그래서 참 어른들이 애들한테 잔인하게 군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잠을 자면서 이런 업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근무 시간을 지키고 또 잠을 자고 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랑해서 자는 잠도 너무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소모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이런 정신, 또 이런 육체가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번 자면 한 이틀은 푹 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체력이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주고, 그렇게 충분하게 내 개인적인 시간들이 주어지고, 또 만나는 관계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일로서 접해야 되는 이런 잠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잠으로 만났다 이러면 더 스트레스가 크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내가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야 만나는데 불편함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또 힘을 내서 또 다음 일정들을 가보자, 이런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주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강도 높게 잠자게 만들고 이러니까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 그런 아이들이 늘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어 했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너무 다행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로 고마운 일인데, 이런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여전히 아이들을 돈 버는 기계처럼 현장에 내몰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불법적으로 노동력 착취하고, 사실 계약 기간도 끝났는데 그런 것도 잘 지키지 않고 데리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부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이 정당한 계약인가? 정당한 계약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행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꼭 법률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계약이 끝났으면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배에서 10달 동안 품으면서 정말로 예쁜 아기를 낳고 싶어서 늘 예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아서 예쁜 얼굴로 태어난 게 여러분 자신들의 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선업을 많이 쌓을수록 예쁘게 태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쁘게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건 피곤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악플 달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례한 건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되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받고 싶은데 그런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스럽게 하면 사랑을 받잖아요. 예쁘게 말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내가 가진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아끼는 마음들을 주고 하면 당연히 사랑받잖아요. 근데 막 울고 있는 애기가 너무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아무한테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로 비난하고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사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눈빛을 보면 그 눈빛에 쓸쓸함이 이미 많이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웃는 웃음도 되게 공허해요. 이렇게 허공에 날리는 웃음이 있고, 또 혼자 이런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웃는 웃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비웃음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이라도 다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에 사랑이 많다면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저렇게라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저렇게 사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측은지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무례하니까 뭐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다 그렇게 막 무례하게 하고 하면 되게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유치원 꼬맹이나 유아가 막 잘못하고 있는데 막 넌 죽일 놈이야 이런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참 유아 같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정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어른이어도 저 정도의 마음밖에 안 가지고 있구나. 또 어떤 배움이나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깊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고 또 어떤 새로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릇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3업, 3가지로 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행동, 생각들이 다 내가 받게 될 그런 결과물들인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딱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니까 자신을 늘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상냥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 한다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하고 내가 가진 체온으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손 잡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늘 서로가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따뜻한 체온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착해서 너무 참기만 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지 마세요. 참지 않아야 그런 쌓이는 감정들이 없고 또 여러분의 감정에 그런 부정적인 찌꺼기가 없어야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함을 가지지만 단호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 무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너무 슬퍼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례하지 못하게 딱 경계선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무조건 참으라고만 가르치니까 사실 밖에 나와 보니까 참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예의 없게 하고 너무 부당하게 하고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을 참으라고 하는 건 나의 권리를 놓고 살아라 이런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한테 존중하지 않고 무례함을 주는 사람한테 참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길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존감도 항상 높게 갖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로 뭘 꼭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서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가세요. 내가 꼭 뭘 잘하지 않아도 너는 너무 예쁘다. 너는 그냥 숨만 쉬어도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가세요. 그리고 나한테 자꾸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낸다 하면 거리를 점점 두다가 여러분의 갈 길을 가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공은 여러분인데 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리고 한계 좀 그만둬요. 제발. 한계는 두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으면 한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말할 때 막 화냈거든요.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내 인생인데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다고 그러냐고, 네가 나를 낳아줬냐, 나를 키워줬냐,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해줬다고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도움을 하나도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한테는 또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를 잘 지키고 스스로 존중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 당당해지는 법이고, 아까 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뇌가 가짜랑 진짜를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전날 저녁에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현실들 속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만나는 인연들마다 늘 상생의 인연이어서 늘 어떤 방면으로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또 성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연 관계들을 맺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부족하니까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여운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스러움들을 제가 보고 느끼고 또 행복함에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저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노력하려고 그렇게 할게요. 늘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얼굴. 광대는 자기 얼굴에 그림을 그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베르나르 뷔페. 내 얼굴에게 나는 충실한 하인. 얼굴은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얼굴은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나를 대표하는 거의 전부이며 나를 세상에 내보일 때 성별이나 이름보다 얼굴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걸. 눈을 뜨자마자 나는 얼굴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도 수시로 거울 앞으로 달려가 얼굴의 상태를 점검한다. 마치 깊고 은밀한 사랑 같고 죽을 때까지 갈라설 수 없는 숙명 같은 것. 내가 며칠이라도 자신에게 소홀히 하면 얼굴은 죄책감을 갖게 하고 나를 자기 존재에 무책임한 사람이게 만든다. 얼굴 없는 나를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나로 알아보는 것은 이 얼굴을 통해서이니까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조차도. 이 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내가 내 얼굴을 만난 일.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 얼굴과 하나가 되었다. 얼굴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얼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얼굴은 누구 얼굴이 되어 있을까?
그렇다면 그가 나을 수도 있을까? 나보다 더 나은 나의 얼굴이여. 나는 너의 맹목적인 추종자. 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헌신하며 미소를 그려 눈물을 감추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너를 치장하느라 최선을 다한다. 사소한 감정에도 동요하기에 배우가 아니면서도 분장이 필요한 얼굴이여. 시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얼굴에 대해 가혹하게 군다.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 속에서 나날이 대칭이 허물어져가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얼굴 얼마나 모순인가. 영생을 꿈꾸는 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얼굴에 자신을 걸고 있으니 죽은 다음의 일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는 신이 세월에 상한 내 얼굴 알아보지 못할 테니 본래의 얼굴로부터 시시각각 멀어져가는 육체이면서 영혼이기도 한 얼굴, 가끔 나조차 해독할 길 없는 낯선 표정을 짓는 암호 같은 얼굴이여. 내가 눈꺼풀을 닫고 다음날 아침까지 혹은 다음 생까지 잠들어야만 비로소 나는 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가진 매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도 또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들에도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것. 존재 속에 있는 새가 다른 존재 속 새에게 말을 거는 것. 별의 흔적이 묻은 영혼이 같은 별의 흔적이 묻은 영혼에게 이끌리는 것. 저녁에 잘 안 돌아다니니까 밤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아까 햄버거 먹고 싶어서 나갔을 때 하늘 봤는데 하늘에 별이 떠있는 풍경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기가 맑아서 밤하늘에 수놓아진 것처럼 별이 아주 반짝반짝 거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름달 엄청 컸어요. 달 보세요, 여러분. 보름달이 엄청 커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하늘에 별이랑 달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까만 하늘과 대비되는 그런 달 모습과 별 모습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는 그런 네온사인이나 가로등이 많아서 그런 불빛들이 더 반짝이고 있는 밤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침이나 낮에 바라보는 하늘도 좋고 노을빛이 그렇게 예쁘게 물들었을 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풍경도 좋고 아예 까만 밤 풍경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런 모든 풍경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여러분들만의 행복도를 높이는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다양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주 달개비에게서 빌려온 색을 서로 상처에 잘해주는 것, 칠해주는 것, 너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 내가 묘사하는 모든 초록색을 내가 알아보는 것, 내가 보는 모든 파란색을 내가 보는 것, 너를 알아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 너에게 다가가면서 세상에 다가가는 것, 서로 빵과 입술에서 소금을 맛보는 것, 서로 눈물이 만든 소금을 두 사람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두 사람을 찾아오는 것. 나의 마음. 봄날처럼 다정했다가 뼈를 부수는 서리처럼 냉정하고 무한 허공처럼 넓었다가 토끼굴처럼 속 좁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다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부자유하고 꽃피는 소리 들릴 만큼 고요했다가 벌집처럼 소란하고 목화솜처럼 부드러웠다가 호랑가시나무처럼 날카롭고 무슨 일에도 무심했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 과잉이고 오체투지 수행자처럼 인내심 많았다가 극의 방향을 잃은 나침반처럼 초조하고 속수무책으로 매혹되었다가 속절없이 환멸에 젖고
민들레 풀씨처럼 놓아주었다가 도깨비 바늘처럼 달라붙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가슴 뭉클했다가 반나절 만에 안색을 바꾸고 거리의 상점처럼 열려있다가 봉쇄 수도원의 덤문처럼 닫히고 새로 핀 분꽃처럼 희망찼다가 구겨진 포장지처럼 근심으로 얼룩지고 시냇물처럼 제잘거리다가 무너진 흙처럼 시무룩하고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잊게 했다가 한 개의 슬픔이 천 개의 기쁨을 잊게 하고 반딧불이의 꼬리처럼 환했다가 반딧불이의 얼굴처럼 어둡고 모두가 나였다가 누구나 타인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가 무조건적인 미움이고 그래서 더 바랄 게 없는 천국이었다가 혼자만의 지옥이고 삶의 암호를 이해한 것 같았다가 때로는 암호 그 자체인 나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 더 읽을게요. 여행자의 벽에 적은 시. 그대가 떠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그대 자신. 그대가 뒤로 하는 것은 발목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불과 얼음의 감정들. 책상 속에 두고 가는 것은 일기장이 아니라 고장난 시계와 부서진 자아. 서랍 뒤쪽에 구겨진 채 숨겨진 계획표. 상처를 상처라고 부르기 위해 환영을 환영이라고 부르기 위해 원했던 것과 원하지 않았던 것 모두 내려놓고 떠나는 자. 그대는 세상과 싸우러 가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도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니 가져야 할 것만 배낭에 넣고 새벽 기차역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이 그대 존재의 무거움을 받쳐주기를. 가는 곳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일 것이니 그곳들은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낯선 길에서 그대가 잡는 손들이 원을 그려 그대를 껴안아 주기를. 그 원 안에서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 인사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용서. 용서가 힘든 것은 용서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용서를 위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민이 생기고 한 번이라도 연민이 생기면 그 일 자체의 의미는 작아집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상에게 내 마음의 사랑과 평화를 한자리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타임지는 두려움의 종류가 276가지라고 밝히면서 그 종류가 날로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위장술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가치를 찾고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긍휼함.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곳도 낯설게 느끼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 각자의 인생길을 그저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 흩어져 있는 것, 떠나 있는 것, 심지어 어리석음과 미움까지도 삶의 방편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긍휼함이란 넌지시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아끼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는 언제나 현실보다 더 먼 곳에 목표를 둡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느끼고 더 높이 보고 싶어 합니다. 확실히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나 도움으론
결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좋은 생각이 있어야 하고 지혜와 경험도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도 높이도 가지 못합니다. 의존적으로 살면 어떤 자유도 기쁨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내 지혜를 구하고 비록 서툴고 부끄러워도 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느낄 때까지. 사랑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자 노력입니다. 사랑도 온 마음과 말과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남김이 없어야 합니다. 남김없이 사랑할 때 비로소 상대에게 이릅니다.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중한 지혜 한 줄 읽어드릴게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길목일 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 겪는 일일지라도 그리고 전에 실패를 맛보았던 일일지라도 미리 실패를 걱정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라. 실패를 걱정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삶의 큰 실패를 당신에게 안겨주게 된다. 오늘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다시 세상에 도전하라.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을 실패하느니 차라리 이것저것 도전하여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도 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현명한 사람이다. 오늘 당신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 따뜻함을 원하거든 내 탓이오 라고 말하라.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갈등이 일어난다. 자기 때문에 잘못된 일도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내 탓이라 여기고 그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들려드릴게요. 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소련 제국이 붕괴되어 적어도 당분간은 핵무기 위협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기회이고 좋은 출발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단지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루 밤새 해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비무장 상태로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바깥의 군비 축소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갖는 일과 시각을 바꾸는 능력은 서로 관계가 있다. 유연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한다. 또 거꾸로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지성인들이 제 멋대로 생각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가장 유연하고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 계속 생존하고 번성했다. 오늘날의 삶의 특징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기며 가끔은 그런 변화가 매우 폭력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연한 마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변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과 불일치 그리고 양면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연한 마음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우리는 공포를 갖고 세계를 대하게 될 것이다. 삶에 대해 적응력을 갖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몹시 불안하고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탄력 있는 인간 정신을 키울 수 있다. 달라이 라마를 알게 되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그 능력에 나는 무척 놀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도라는 그 독특한 입장 때문에 그가 강력한 불교 수요자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너무 경직된 시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따금 난 너무 생각이 유연해서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지요. 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생각이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이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난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동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가끔 난 이런 태도로 인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그렇게 행동합시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달라이 라마가 우유부단하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어떤 원리도 갖고 있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달라이 라마는 분명히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자비심의 가치에 대한 믿음,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소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 등이다. 유연한 자세와 적응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카멜레온처럼 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접하는 새로운 믿음을 모두 흡수하고 우리의 정체를 수시로 바꾸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안내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만드는 것도 그 가치관이다. 우리는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목표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어떤 추구가 무의미한 것인지도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기본 가치관에 변함없이 충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그 일에 성공한 듯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인간 존재이다. 둘째, 나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셋째, 다른 인간 존재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과 자신의 공통점에 의미를 둠으로써 그는 자신이 모든 인간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또 그 결과 자비심과 이타주의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있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 명상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의 가치관을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로 바꾸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균형을 이루는데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 어느 날 아침 달라이라마는 의자에 편히 앉아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이를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더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참 잘 살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나는 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고 자면 다 이루어질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미성숙하고 무례한 것도 아직 그 아이가 울고 있어서 그런다, 내면 아이가 너무 슬퍼하고 그렇게 울고 있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사랑을 보내는 그런 기도를 해줌으로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의 기도나 이런 것들은 또 다 기운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은 기운을 보내면 왠지 말하지 않는 가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기운이 너무 좋아. 왠지 뭔가 저 사람한테는 사랑이 느껴져. 저 사람한테는 되게 편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 왠지 저 사람만 보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이 아름답고 또 그렇게 욕심이 없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무례한 사람들한테도 단호하게는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좀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들로 연결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궁금해요. 오늘도 많이 더운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원한 음식도 드시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 팥빙수 드신 분들도 있죠. 시원한 팥빙수도 드시고 시원한 음식들도 드시고 이랬을 텐데, 참 그런 것도 괜찮아요. 초계국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면 킬러인데요. 초계국수는 위에 이렇게 닭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고기를 안 먹어서 생선이나 닭고기는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체 식품이나, 또 보면은 그런 채식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채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채식을 파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콩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진미채도 그렇게 채식으로 된 그런 것도 있어요. 식감이나 매콤한 맛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콩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두콩이나 여러 콩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 콩깍지채 이렇게 쪄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게
뭔가 저는 약간 수작업을 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새우도 껍질 까서 먹고 어떻게 생선도 발라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얼굴 여기 턱 밑에 살이 있는데 그런 거 끝까지 파먹고 여기 볼살도 다 먹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뼈까지 다 이렇게 살 하나도 안 남게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콩도 완두콩도 콩깍지 까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까서 먹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완두콩도 그렇게 껍질째 이렇게 삶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낫또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 연두부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체중 감량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드실 때 요플레 위에 견과류나 사과나 같이 섞어서 드시고, 뭐 계란 스크럼블이나 토마토나 샐러드 같은 거 그렇게 드셔도 될 것 같고, 연어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연어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연어가 약간 그냥 날로 먹으면 더 느끼하잖아요. 근데 구워서 먹으면 좀 덜 느끼한 것 같아요. 구워서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거든요. 생와사비에 이렇게 찍어서 먹거나 레몬이나 라임이나 이런 거 좀 짜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고, 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야채나 채소들 있잖아요. 당근이나 브로콜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대파도 구워서 먹으면 단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파도 구워서 그렇게 곁들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그런 야채들, 당근, 오이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생선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드셔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 이런 건강 부분들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잡힌 몸과 마음, 이런 두 가지 건강을 다 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정말 온 세상의 축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말로써 그런 사랑들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또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궁금해요. 편안하게 또 시원하게 잘 주무세요. 안녕. I love you. 안녕.